네, 키워드로 읽는 시장입니다. 어떤 키워드가 또 오늘 우리에게 간지러웠던 부분을 시원하게 해줄 수 있을까요? 이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볼게요. 케미칼 에너지 투자자문의 차홍선 대표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화학주에 대해서 다루겠다라는 걸 대표님을 마주하면 바로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최근에 또 화학주가 움직임이 긍정적으로 포착이 되고 있다 보니까 화학주 이제 기회, 반등, 시작인가요? 라는 질문이 참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걸 뒷받침할 수 있는 게 바로 실적입니다. 1분기보다 2분기의 실적이 더 좋아질 것으로 전망되던데 상승의 촉매제 될 수 있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상승의 촉매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네. 근데 실적 중에서 보면 제일 돋보이는 실적은 금호석유가 될 것 같아요. 그 합성 고무 쪽에서 금호석유가 그 실적 자체가 1분기보다는 2분기에 완전히 턴어라운드하는 모습을 보여줄 거라 보기 때문에 합성 고무 쪽에서 실적이 좀 제가 볼 때는 좀 분위기 자체가 좋아질 거라 이렇게 보고 있고, 남은 이제 NCC 크래커 쪽은 그래도 1분기보다는 2분기가 더 좋아지는 실적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 제가 볼 때는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적을 보면서 이렇게 우리가 지금 보면은 미국과 이렇게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 그림 자체를 보시면 알겠지만은 인도 화학 주식은 없어서 못 팔기 때문에 사상 최고치입니다. 사상 최고치인데 미국 같은 경우는 미국의 뭐 웨스트레이크나 다우케미칼 같은 경우는 실적이 그렇게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바닥을 찍고 올라오는 형태, 우리나라하고 비슷합니다. 우리나라하고 비슷한데 이미 주가는 사상 최고치 수준으로 가 있고, 그러니까 이제 선반영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거죠. 미국은 실적이 올라오는데 금리도 이제 인하될 거고, 그 다음에 분위기 자체가 아시아 경기도 좋아지기 때문에 아시아 경기에도 연동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미 학습 효과가 있잖아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미국의 웨스트레이크나 다우케미칼이나 라이온델 바젤 같은 경우는 사상 최고치 부근에 머물고 있는 데 반해서 아시아 화학기업들은 아직까지 그런 신뢰도는 조금 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실적을 보고 들어간다? 아니면은 좀 더 신뢰를 가져야 주가가 뻗어갈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저는 제가 볼 때는 미국 주식처럼 실적이 돌아서는 모습을 이제 2분기 때 보여줄 거기 때문에 뭐 주가는 좀 긍정적으로 움직이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긍정적으로 주가도 실적과 함께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정리를 도와주셨는데요. 자, 한 가지 더 보죠.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라는 단어가 참 많은 섹터에 요즘 연관이 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 외에 뭐 인도 등의 기업들의 실적이 꽤나 괜찮게 반영이 좀 되고 있다라고 들었습니다. 한국 화학업종의 주가 상승에도 영향이 있을지 궁금해요. 제가 볼 때는 당연히 영향이 있죠. 긍정적인 좋은 영향이 있습니다. 좋은 영향이 있는데 그 로얄 더치 쉘이라고 네. 그러니까 요즘에 동해 가스전 때문에도 또 이제 계속 이렇게 이제 이슈가 될 걸로 보이지는데, 이 그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보면 LNG 글로벌 수요추인데 이게 뭐냐면은 흔히들 보면은 가스가 나게 되면은 이렇게 파이프라인으로 이동을 하잖아요. 네. 예를 들면은 러시아에서 유럽으로 파이프라인 이동하는데 그거를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터지면서 잠궈 버리니까 지금 못 받는 거잖아요. 그러면 파이프라인으로 이동하게 되면 이동하다가 안 되면은 이런 배로 이동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거의 떠 있는 섬이잖아요. 한국하고 일본 같은 네. 경우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LNG라고 배로 이동합니다. 그죠? 그럼 우리가 보면은 해양 주식들, 조선 주식들이 다 LNG 선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LNG도 받는 국가들이 이게 제법 돼요. 제법 됐는데 LNG 추이를 보면은 그 나라가 경제 성장을 할지 뭐 안 할지를 판단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2040년 기준으로 로얄 더치 쉘이 자료를 발표했는데, 이게 보시면 알겠지만 2040년에 보면은 이렇게 6개로 구분을 해놨는데 위에 보면은 파란색부터 이렇게 얕은 파란색, 녹색이 있지 않습니까? 보면은 위에 보면은 2022년에는 한 25%까지 차지를 안 하다가 거의 60%대까지 급증을 하잖아요. 이렇게 LNG가 급증할 것이다. 왜냐하면 천연가스는 LNG는 이게 브릿지라고 그래요. 예를 들자면은 태양광이라든지 수소라든지 이런 발전 쪽 풍력으로 가기 위한 브릿지 자산이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런데 이제 흔히들 보면은 천연가스 같은 경우는 전기를 만듭니다. 그죠? 흔히들 보면 요즘 AI 많이 필요하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천연가스 발전부터 돌려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집에 보시면 난방용이라든지 이런 수요가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런 천연가스가 이렇게 또 석유화학 용도로도 화학 용도로도 쓰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LNG가 급증하는 지역은 경제가 급격하게 올라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여기서 보시면 알겠지만 중국은 원래는 22년도에도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한 20%를 차지하고 있었는데 중요한 거는 이 남아시아하고 동남아시아에 대해서 이 로얄 더치 쉘이 굉장히 좋게 보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급격하게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LNG 수요가 급증할 것이다. 왜? 경제가 증가하니까. 그러니까 인도의 릴라이언스가 사상 최고치를 치는 이유가 있다는 거지요. 예를 들자면 그러니까 LNG 수요가 급증하는 지역은 화학 수요도 급증하는데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인도에 화학 공장이 7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보면 중국은 45개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화학 공장이 부족하기 때문에 글로벌 공급망 제표원이 인도, 인도네시아, 베트남, 말레이시아 이런 지역에서 지금 현재 중국은 기존 공급을 하고 왜 물가를 안정을 시켜야 되니까 이런 인도라든지 남아시아라든지 동남아시아 지역 같은 경우는 신규 공급망에 편입된 걸로 보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지금 물량이 부족하고 뭐 이렇게 물량이 폭주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화학 공장이 부족하기 때문에 중국에서 빼오든지 아니면 한국에 수출을 해야 되는데 한국도 12개 공장밖에 없어요. 남아있는 공장이 1개 반 정도밖에 없기 때문에 인도가 7개밖에 안 되는데 중국은 45개라고 그랬잖아요. 네. 태부적이라는 거예요. 이 짓는 데만 해도 5년에서 7년 걸리기 때문에 한국 화학기업들이 대부분대로 이런 인도라든지 인도네시아, 베트남,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이런 쪽으로 공급을 하다 보면은 물량이 쇼티지가 금방 날 것이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인도 주가를 잘 봐라.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인도 주가를 잘 봐라라고 힌트를 주셨던 거군요. 예. 특히나 LNG의 추이를 통해서 성장 여부를 가늠할 수 있다라고 힌트를 주셨는데요. 저희가 이 부분을 잘 체크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키워드도 한번 볼까요? 첫 번째로 저희가 실적 봤고요. 두 번째로는 공급입니다. 화학 제품의 공급량 추이를 먼저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주가 상승과의 연결성을 저희가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예, 아까 조금 전에 했던 거하고 연결해서 제가 볼 때는 그 LNG 수요가 증가되면 인도네시아가 어떠냐면 2001년도에 중국하고 똑같아요. 그때 당시에 대한유화가 그때 한 10년간 매출액이 5배 증가하고 시가총액이 25배가 증가했습니다. 네. 물량이 부족 때문에. 그래서 그런 효과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 앵커님께서 질문하신 공급량에 대해서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 그림이 중요한데요. 이 그림이 저번에 7년 만에 석유화학 기업들이 한국 화학 기업들이 아시아에 모였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서 이제 데이터도 분석하고 있는데 이 두 가지가 크게 변곡점이다. 뭐냐면은 이 그림을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 에틸렌이 석유화학의 대표적인 품목입니다. 품목인데 이게 많으면은 이렇게 이익을 많이 내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신규 공급 물량이 계속 쏟아지는데 그러니까 수요가 많이 좋아지면 되는데 수요가 보면은 2023년까지 보면은 코로나 때문에 계속 아시아는 물 눌러져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수요는 계속 평지를 가는데 공급은 계속 쏟아지니까 제품 가격이라는 이런 게 떨어졌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유가는 좀 셌었고 그러니까 마진이 안 좋으니까 좀 BEP나 마이너스 쪽으로 간 거잖아요. 그래서 보면은 2022년, 2023년이 그림을 보시면 알겠지만 거의 1,000만 톤 수준입니다. 1,000만 톤이면 대한유화 같은 공장이 매년 10개씩 들어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네, 그런데 이제 기본적으로는 수요도 10개씩 증가합니다. 매년 10개씩 증가해요. 대한유화만한 공장. 그 전 세계적으로 보면 200개 정도의 공장이 있는데 대한유화라는 공장이 있는 200개 정도가 있는데 매년 수요도 10개씩 들어오고 공급도 10개씩 들어오는 구조인데 지금 보면은 2022년, 2023년에는 코로나나 일시적인 그런 수요가 안 좋아가지고 이렇게 수요는 줄어드는 겁니다. 한 5개 이 정도 줄어드는데 공급은 10개씩 들어와 버린 거죠.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2024년입니다. 뭐냐면 공급이 준다는 거예요. 올해도. 내년에 더 줄어요. 그래서 보면은 뭐 한 500만 톤 5개 정도 대한유화만 공장 5개 그다음에 3개씩 줄어드는데 매년 10개씩 들어와야 돼요. 그 제가 볼 때 그래서 제가 화학 업종을 좋게 보는 이유는 수요는 풀려서 이제 막 돌아다니고 항공 수요가 증가하지 않습니까? 이제 코로나 정도로 회복되고 있는데 넘어가고 있는 그런 기업도 있고 그런데 공급은 줄어들기 때문에 줄어드는 시기에 들어와 있습니다. 왜냐하니까 좀 아차 싶었던 거죠, 중국도. 그래서 제가 볼 때 공급이 줄어들기 때문에 수요는 증가하고 수요는 증가하고 공급이 줄어드는 좋은 기회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중동 지역에서 이 신규 화학 제품에 대해서 공급 물량을 좀 늘리고 있다라는 뉴스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판단하시는지요? 특별하게 보면은 그 중국은 이렇게 석유가 많지 않으면서도 공급을 많이 늘렸습니다. 네. 왜냐하면 전 세계 제조업에서 1등을 하겠다, G1으로 가겠다는 그 야심을 가진 거잖아요. 그래서 보면은 옐렌 재무장관이 그때 방중했을 때 중국을 방문했을 때 한마디 합니다, 그죠? 이렇게 정부 보조금으로 키우는 화학이나 철강을 키우는 정책은 이거는
고쳐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공급 물량을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다른 나라를 어렵게 만드는 거는 고쳐야 된다고 했고 돌아가자마자 이제 고율 관세율을 때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이제 그런 액션을 보여줬는데 그 중국 자체도 제가 볼 때는 저는 줄어들 걸로 봐요. 왜냐하니까 신규 공급은 지금 계속해서 인도네시아, 베트남으로 바뀌고 있다는 거지 않습니까? 기존 공급은 중국이 하더라도. 근데 이제 중동입니다. 중동인데 중동 지역은 흔히들 보면은 앵커님 오펙 그러면은 정산이 생각나세요? 감산이 생각나세요? 둘 다 생각나는데요. 둘 다 생각나죠. 네, 워낙 또 자주 언급하잖아요. 그런데 흔히들 보면은 오펙은 일정 정도 생산량을 늘려놓은 상태에서 투자를 많이 하지 않은 상태에서 감사를 많이 주더랍니다. 네. 왜? 유가가 빠지면 안 되니까. 유가를 빠지면 어떻게 내려가냐면 가스 가격처럼 3불대까지 내려가니까 유가로 따지면 30불대거든요. 그러니까 80불대를 유지하려면 필사적인 감산이죠. 그러니까 사우디가 주도해서 감산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 중동 지역에서 석유화학 공장을 짓는다. 저는 제가 볼 때 별로 우려할 요인은 아니라고 봐요. 왜냐하니까 석유를 감산하는 지역이 중동 지역이에요. 그 지역이기 때문에 감산하면 돈을 더 벌다는 걸 학습적으로 알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중동 지역은 치킨 게임을 하기가 싫어요. 네. 중국은 길게 보면 치킨 게임도 가능할 수도 있는데 그래서 중동 지역에서 공급이 증가된다는 거는 이 수요를 보면서 조절할 거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게 우려할 요인은 아니다. 원래 10개씩 매년 들어와야 되는데 중동이 한번 생각해 볼 수는 있겠다. 이제 저는 왜냐니까 석유도 계속해서 전기차에 공격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매년 10개씩 들어오는데 중동도 일정 정도 역할을 하는데 그러니까 수요를 보면서 이렇게 점진적으로 올라갈 것이다. 지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공급 물량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중동까지 시선을 좀 확장해 봤는데요. 다시 한국으로 좀 돌아와 보겠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고부가 제품으로의 전환을 좀 추구하는 추세더라고요. 이게 또 관련 실적 혹은 주가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 긍정적으로 좀 봐도 되겠습니까? 그렇죠. 예, 맞습니다. 왜냐하면 흔히들 배터리라든지 전기차 배터리라든지 수소 쪽 같은 경우는 지금 길게 보면 이제 계속 투자를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배터리라든지 수소라든지 태양광이라든지 풍력이라든지 이런 반도체 소재까지 화학 업종이 할 일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볼 때 그다음에 바이오가 그러니까 그 플라스틱 제품을 친환경으로 바꾸는 그런 성장 전략도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런 전략들이 오히려 지금 매출액과 이익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주가 상승 촉매자가 될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듀폰 같은 경우는 매출액 대비 시가총액이 얼마냐면 3배씩 주거든요. 근데 우리는 매출액 대비 시가총액 0.4배밖에 안 돼요. 근데 제가 볼 때는 듀퐁보다 더 포트폴리오 구조, 화학 제품이 친환경으로 구조를 바꾸고 고부가로 바꾸는 구조가 훨씬 좋습니다. 한국이. 제가 볼 때. 그럼 듀퐁처럼 따라갈 확률이 있기 때문에 PSR이 3배 받는 때가 올 것이다. 빨리 올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주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촉매제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촉매제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십니다. 자, 그만큼 화학 업종에 할 일이 많다라는 건 기회가 많다라고도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다음 키워드도 기회가 될 수 있을까요? 바로 대왕고래 프로젝트입니다. 동해 심해 천연가스 석유 개발 사업이 과연 본격화된 건 아닙니다만 이게 국내 화학 업종에 어떤 영향이 될지도 많이 궁금해하세요. 대표님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저번 주 금요일 날 네. 전략회의가 있었습니다. 근데 전략회의 전에 제가 주목했던 거는 석유공사 사장님의 그런 기자 설명이었어요. 설명하면서 뭐냐면은 이미 그 아브리오 박사 쪽에서 20%를 계산했지만 그거를 교차 검증을 했다고 그러거든요. 네. 어느 지역에 누구한테 줬냐 이러니까 여러분들이 알만한 석유 메이저 기업이다 이래 된 거예요. 저는 제가 볼 때는 엑스모빌 같아요. 그다음에 교차 검증을 끝냈고 그다음에 이제 20%에 대한 거를 신뢰를 바탕으로 지금 이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제 7월 달에 어느 지역을 뚫을지 이제 결정하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12월 달부터 이제 뚫고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내년 3월이나 4월 정도 되면 결판이 나겠죠. 그럼 순차적으로 5개를 뚫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신뢰도는 높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이게 저는 근데 보면 엑스모빌이 가야나 프로젝트를 예를 들면은 뚫기 시작한 지점부터 5년 뒤에 상업화가 됩니다. 그래서 정부 발표는 2035년인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제가 볼 때 만약에 있다면 성공한다면 2030년에 상업화가 될 거라고 봐요. 그러면은 거기에 대한 수혜주도 제가 볼 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그러면 천연가스가 75% 나오기 때문에 가야나가 브라질 유전보다 더 크거든요. 이 동해 가스전이 브라질 유전보다 더 크다 생각하시면 돼요. 만약 140억 배면 그러면은 가스를 많이 쓰는 기업들. 근데 이제 대표적으로 화학 그러니까 예를 들면 천연가스 기업들 있지 네. 않습니까? 이런 LNG 기업들도 뭐
예를 들자면은 한국가스공사 이런 기업들도 제가 볼 때 영업이익이 좋아지는 그런 큰 폭의 영업이익이 좋아지는 그런 가능성도 있고 화학 같은 경우도 그 천연가스를 쓰고 싶으면 천연가스가 12불입니다. 우리 한국의 도착도 기준으로 MMBTU다. 그런데 이게 동해가스전에서 넣으면 3불대로 떨어져요. 그러면은 영업이 그 제조 원가가 25%대, 75%가 감익되는 그런 효과이기 때문에 영업이익률이 강제로 좋아지는 효과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좋습니다. 그럼 결국에는 긍정적인 요소라고 생각하신다 정리해도 되겠죠? 예. 알겠습니다. 대왕고래까지 화학 업종에 미칠 영향들 저희가 순차적으로 정리 도와드렸는데요. 자, 지금까지 케미칼 에너지 투자자문의 차홍선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